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학년 2학기 천재 김 문법 7과 문법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7과 문법의 첫 번째를 보면 우리가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though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거 많이 본 적 있죠, 그죠? though 우리가 문장 앞에 though를 써주면 주어가 동사하다에서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뭐뭐 하지만 뭐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요런 이제 요런 덩어리를 만들어주는데 얘네를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요런 접속사가 바로 though입니다. 그래서 이 though라고 하는 친구는 어려울 거는 없어요, 그죠? 이 though가 though 말고 although나 even though 같이 이렇게 비슷한 친구들 사실 의미가 똑같고 뭐 차이점이라고 하는 경우는 뭐 although는 뭐 두루두루 많이 쓰이고 though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though가 이제 though 자체로 혼자 부사로 접속사 말고 부사로 그럼에도 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뜻으로 however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even though는 좀 강도의 차이죠. 심지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야, 심지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런 좀 더 강한 표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hough는 어려울 게 없어요. Though I had 3 hamburgers, 그죠? 내가 햄버거를 3개를 먹었지만 I am still hungry. 난 지금 여전히 배고프다. 여기서 이제 though절에 들어있는 시제와 주절에 들어있는 시제 요거를 유의해서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일지만 안다면 뭐 이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게 양보라고 하는데 이게 이 though가 쓰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상황을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just love you so much. 나는 그냥 너를 너무 사랑해. 그죠? 그러면 요거에 반대되는 무언가 어떤 불리한 조건을 딛고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Though I said I hate you. 내가 너를 미워한다고 내가 말했을지라도 그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사랑한다 라는 요런 반대의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though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though는 만약에 내가 지금 요 문장을 같은 의미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bu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대신에 though가 있던 문장이 주절이 됩니다. I had 3 hamburgers but I am still hungry. 자, 요런 문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자, 어떤 차이점이 있죠? 여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though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I had 3 hamburgers와 함께 왔죠, 그죠? 앞에 온 반면에 bu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대 though가 있던 반대편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굉장히 비슷한 의미입니다. 아니면 얘를 우리가 조금 더 바꿔서 아예 두 문장으로 써서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I had 3 hamburgers 그 다음에 문장을 끝냅니다. 그리고 however 하고 쉼표한 다음에 I am still hungry 이렇게 still hungry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예 문장을 두 개로 나눠 버려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점을 찍고 however라고 하는 부사가 왔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쉼표를 한번 써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 요 세 개의 차이점을 구분할 줄 아신다면 요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몇 가지 특성을 알려드리면 이 though도 어떤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음에도 나는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조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will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 though가 이끄는 동사에는 will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will이라는 시제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통 뭐가 많이 나오냐면 얘를 누구랑 구분하냐면 이 though와 despite of나 in spite of와 구분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네. 그래서 얘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면 though는 일단 뭐 얘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얘는 접속사입니다. 그쵸? 접속사예요.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입니다. 아이고 파란 펜으로 써드릴게요. 얘는 전치사예요. 그죠? 그렇다는 말은 though의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though의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와야 됩니다. though의 뒤에는
하지만 despite과 inspite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라고 하는 이런 절이 올 수 없고 그냥 명사 하나만 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we 이거랑 요런 걸 들 수 있죠. 그죠? 그럼 위에 같은 경우는 the weather이 나왔으니까 이건 명사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는 뭘 집어넣어줘야 될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despite를 나 inspite of를 오 큰일 날 뻔했다. 오이고 죄송합니다. despite of가 아니라 다시 써드릴게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여기 though와 그 다음에 얘는 despite나 inspite of입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얘네 입니다. despite를 써줘야 되고 여기는 우리가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though나 although, even though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주어 동사의 형태로 있느냐 아니면 명사 하나로 이렇게 띄고 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네를 구분지어서 넣어줄 줄 알면 이 문법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우리가 늘 봐왔던 거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though를 쓸 때는 앞에와 뒤의 상황이 조금 반대의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 비디오가 끊기는 바람에 제가 저거를 다시 녹화를 했어요. 저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관계대명사?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죠? 아주 긴 형용사라 그랬죠. 근데 이 관계대명사가요. 이 what이 관계대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형용사가 아니라 얘가 하나의 긴 명사가 됩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what이라고 하는 건 원래 물건, 사물, 어떤 뭐 사실 이런 what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얘가 오면 우리가 보통은 뭐뭐 하는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다가 that을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that을 넣어주면 you lost 네가 잃어버린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what을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얘가 네가 잃어버린 것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우리가 굳이 일반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우리가 흔히 아는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which 앞에다가 반드시 무엇을 자기가 꾸며주는 the thing이라고 하는 이게 뭘지 몰라요. 어떤 물건일지 모르는데 무언가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것. 근데 which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을 굳이 일반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the thing which 혹은 the thing that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사가 들어가는 위치에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is this 입니까 이것은 what you lost 네가 잃어버린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no, what I lost 내가 잃어버린 것은 is made of gold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얘는 뭐 명사니까 주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동사 앞이죠. 그죠? 혹은 우리가 목적어 he liked to eat 그는 먹기를 좋아해 그럼 eat 뒤에 이렇게 목적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what she cooked 그녀가 요리했던 것을 그가 먹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walking alone is 그 다음 보어 역할로 이렇게 what he likes the most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혼자 걷는 것이. 그죠? 이렇게 우리가 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쏙쏙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심지어 뭐 그 목적어 중에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e topic 그 주제는 was about what you told me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 뭐 대화의 주제는 what you told me 네가 나에게 말해준 것에 관한 거였어.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bout이라고 한 전치사 뒤에 이렇게 왔죠. 얘가 명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오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사가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명사기 때문에 형용사를 못 꾸며줘.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놈을 못 꾸며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명사가 아니라 제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표시를 했죠. 이렇게 직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것 자체가
요렇게 꾸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장의 명사가 두 개가 됩니다. 마치 that is the food, you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죠? 외국인들도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근데 요 문제에서 그래서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뭐가 틀렸는지 한번 말해봐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대시나 위치로 바꿔줘야겠죠. 그죠? 대시나 위치로 바꿔줘야 돼요. 혹은 아니면 얘를 삭제해 주던가요. 둘 중에 하나의 옵션을 선택해야겠죠. 첫 번째 이렇게 바꾼다. 두 번째 명사를 생략해 준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옵션을 따라가시는 게 바로 요 키포인트고요. 얘 두 번째 키포인트. 이 what이요 쓰임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얘가 지금 별표를 제가 두 개 쳐놨죠. 자, 이 what이 우리가 의문문에서 쓰이는 의문사나 혹은 간접 의문문에서 쓰이는 의문사, 그러니까 물음표가 없는데 물어보는 문장 있죠? 그죠? 요런 문장에서 두 개 다 쓰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요, 이 1번과 2번은 자, 제가 옆으로 조금 옮기겠습니다. 얘네 둘은 1번과 2번은 우리가 보통 what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무엇이라고 해석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하지만 반면에 이 관계대명사 what은요 무엇이라기보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근데 네, 일단은 설명을 마무리 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과 이제 그 의문사 what, 심지어 얘는 이제 의문사는 이렇게도 쓰이죠. what 플러스 to 부정사, 그죠? 요렇게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what 플러스 to 부정사, 얘도 무엇이라고 해석되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의문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at is what I want to know, 그것이 이다, 뭐이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의문사는요, what is wrong with this phone? 야, 이 폰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지? 이 폰이 잘못된 거?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에서 쓰이는 것도 보세요. I don't know, 나는 몰라. What I should do now. 일단 명사긴 하지만 명사 덩어리긴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이게 무엇으로 해석되면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을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은데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들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얘가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의문사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근본적으로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얘가 이제 좀 해석했을 때 무엇이라고 하면, 근데 조금 웃긴 게 뭐냐면 that is what I want to know 라고 하면 그게 내가 알고 싶은 that is what I want to do,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무언가라고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죠? 너무 완전 자연스러운 거 아닌데 것이 훨씬 자연스럽죠. 근데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는 전적으로 제 의견입니다. 자, 의문사든 관계대명사든 이 what은요, 이 w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쨌든 지금 접속사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뒤에 주어 동사나 동사를 받잖아요. 그죠? 얘가 접속사로 쓰여서 이게 명사가 된다, 이 팩트 하나만 알고 계시면, 긴 명사를 만든다 라고 하는 이 팩트 하나만 알고 계시면 사실은 고등학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의문사, 뭐 간접 의문 만드는 무엇인지, 아니면은 뭐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죠? 이거는 사실은 별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알고 싶은 무언가이다,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이다 라고 했을 때 별로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what이 뭐 쓰임새가 뭐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물건이든 사람이든 뭐 사실이든 무언가, 그죠? 야, 넌 무엇을 원하니? 라고 했을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라고 했을 때 원하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도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대상, 명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라고 해석했을 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게 사실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언어라고 하는 건 의미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뇌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요 친구들을 구분하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냥 살짝 팁을 드리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what이 보통 무엇이라고 해석될 때는, 무엇이라고 해석될 때는 얘가 간접 의문문에 쓰인다 그랬죠. 간접 의문문은 뭐냐면 우리가 넌 뭘 좋아하니?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게 직접 의문문이고요. 우리가 간접 의문문은 마치 이야기하듯이 풀어주는 거예요. 물음표를 붙이지 않고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장의 본동사가 ask, know 아니면은 뭐 said, 뭐 told somebody, 뭐 tell somebody,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 뒤에 목적어로 보통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 무언가를 막 물어보는 뉘앙스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간접 의문문에 쓰이는 간접적 의문문이 뭐야 이거? 내가 언제 이렇게 썼지? 네, 간접 의문문에 쓰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봐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다음 중에 what의 쓰임새가 다른 것 하나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 he asked me what my brother liked. 요거랑 두 번째, he that is what I want to know. 이거랑 세 번째, what you told me was not true. 네 번째, I don't care what you say. 그 다음 다섯 번째, 그 다음에 he cannot tell what he wants to have. 잠시만요. 이 5번 조금 애매하니까 이 5번은 제가 다시 해볼게요. 5번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 4개 중에서만 구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봐보세요. 지금 여기에 what 그 다음에 what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 덩어리들이 지금 잘 보세요. He asked me what my brother liked. That is what I want to know. What you told me was not true. I don't care what you say.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보면 그는 나에게 물었어요. 그죠? What my brother liked. 내 남동생이 좋아했던 것이랑 내 남동생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이랑 얘가 무엇이 좀 더 자연스럽죠. 그쵸? 근데 얘는 보세요. That is what I want to know. 그게 내가 알고 싶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죠? 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것. 그 다음에 what you told me was not true. 네가 나한테 말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었어. 그죠? 것. 얘도 것이죠. 근데 네가 나에게 말해준 무엇. 그죠? 네가 나한테 무엇을 말했는지라고 이렇게 볼까요? 무엇을 말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의문사로 쓰이면 이게 뭔가 무엇이 혹은 무엇을 누가 뭐 어쨌는 지로 끝납니다. 그죠? 근데 봐보세요. 내 남동생이 무엇을 좋아했는지를 물었다는 괜찮은데 얘는 보세요. 그게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이다 하면 되게 이상하죠. 얘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는 진실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네가 말하는지를 신경 쓰지 않아 보다는 네가 말한 것을 신경 쓰지 않아. 말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 말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쵸?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 what이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것으로 끝나고요. 이 what이 의문사로 쓰일 때는 무엇, 뭐 을일지 무엇이일지는 몰라요. 그죠? 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 있죠. 그래서 이 것과 지를 둘 다 해석해 봤을 때 무엇이 자연스러운지에 따라 얘가 관계대명사가 되고 의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라는 문제들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얘가 것으로 해석했을 때 괜찮을까, 지로 해석했을 때 괜찮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하나씩 생각을 대입을 해보셔서 아 얘는 것이네. 그러니까 뭐 의문사냐 관계대명사냐를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쓰임이 다른 것이 무엇인지 말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1번을 해석해 봤는데 것이면 것이라고 써놓으세요. 2번을 해석해 놨는데 지면 지라고 해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또 지, 뭐 지. 그러면 얘가 것이 정답이겠죠. 혼자만 다르니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게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I believe he told me 그가 나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를 믿는다 보다는 그가 나에게 말한 것을 믿는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것이라는 의미의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예쁘구나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32문장 정도 되는데 요 32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제목이 간송 The Man Who Loved Korean Art네요. 그죠? 간송에 대해 얘기가 나오네요. 간송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이 간송은 필명입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이 전영필이고요. 이분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업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예술사에서 이분을 빼놓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전통 예술이 이분이 아니었으면 전통 문화유산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저도 그 영어를 가르치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인상 깊게 읽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자, 빨간 펜이랑 파란 펜을 들고 같이 한번 볼까요? 간송, 그죠? The man 누구냐면 who loved Korean art, 그죠? 한국 예술을 사랑했던 그 남자, 그죠?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Do you know about 전영필? 너 전영필에 대해서 아니? Mr. John is better known as 간송. 자, Mr. John은 is known 알려져 있어요. 수동태죠. 근데 더 잘이라고 알려져 있대요. as가 나왔으니까 뭐뭐로써요. 이 as는 뭐뭐로써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쓰인 거죠. 그죠? 자, 간송으로서 더 잘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전영필 씨의 필명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잘린다. 여기 이렇게 해야겠네요. Though many people don't know about him, 그죠? though가 나왔으니까 얘가 긴 부사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모를지라도 he did, 그는 했어요. A great thing for his country, 그의 나라를 위해 위대한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간송 was born to a rich family in 1906. 그죠? 간송은요 was born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났어요. 어디로 태어났게요? 한 부유한 집안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 약간 보내준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다 to를 씁니다. 보통 family나 이런 그 단체 어떤 그룹으로 보내졌다. 거기서 태어났다고 할 때는 우리가 to를 써요. 알겠죠? In 1906에 태어났답니다. 그죠? When he was 24, 그가 24살이었을 때 his father passed away.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and left, 남겨주었대요.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leave가 남겨주다니까 얘가 이제 사형식, 누구에게 무엇을이라는 순서를 이렇게 명사만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에게 큰 재산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fortune이 여기서 운보다는 재산이 맞겠죠. 그쵸? 그 다음에 what he did with his wealth was quite unique. 자, however는 이렇게 중간에 뻗정 들어가면 쉼표 달고 나왔죠. 이거 부사기 때문에 이거는 제끼고 우리가 문장을 구조를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what he did with his wealth, 그의 재산으로 그가 했던 것, 그가 무엇을 했는지보다는 했던 것이 맞죠. 그죠? was quite unique, 꽤나 독특하다. 그죠? 자, instead of simply enjoying his wealth, instead of라고 한 전치사가 나왔네요. 그죠? 뭐뭐 대신에, 그러니까 그의 재산을 즐기는 것, 단순히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imply라고 하면 이거 지금 enjoy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의 재산을 단순히 즐기는 것 대신에 여기 enjoy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instead of이기 때문에 명사가 와야 돼요. 얘는 부사니까 이거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he chose, 그는 선택했어요. to buy,
사기로 historical Korean treasures.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한국 국보들을 사기로 했다는 거예요. 보물들을. Why? 왜 그랬을까요? 간송 grew up. 간송은 자라났습니다. When the Japanese ruled Korea. Japanese가 한국을 통치했을 때 여기서 rule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통치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죠. 그죠? 일제 강점기 때에 자라났다는 거죠. He learned 자, 뭘 배웠냐면 that some of the Japanese 그죠? 그 일본인들 중에 몇몇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were 써준 거예요. 이 some이 진짜 주어입니다. were taking 그죠? Korean treasures 한국의 그 보물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learn이 배우다도 되는데 배우다라고 하는 건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니까 이게 깨닫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또 쓸 수 있어요. 깨닫다. 알겠죠? 그 다음에 he felt sad about it. 그는 정말 슬프게 느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he thought 그는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했으면 뭐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주어가 동사했다고 나올 거니까 that이 나올 겁니다. That Korean treasures가 should remain in Korea for later generations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국보들이 남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어디에? 한국에 for later generation 후 세대들을 위해 그죠? 이렇게 쓴 겁니다. There are 나왔네요. 있다. 그죠? Many stories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지금 이게 얘가 주어거든요. 이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is가 아니라 are이 왔죠. 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About 간송's efforts. 그죠? 간송의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대요. 그죠? 여기에 effort에 s 붙인 거 보이시죠? 이게 셀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쓰이면 사실 노력이라는 의미 뒤에 무슨 느낌이냐면 시도라고 하는 try라고 하는 느낌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시도냐면 to preserve Korean culture 한국 문화의 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를 좀 지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한국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 노력들, 관송의 노력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형용사예요. 앞에 있는 effort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about도 이렇게 전치사긴 하지만 스토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죠. 그죠? 간송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됐죠. 관해서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one day in 1935 1935년 어느 날 간송은 들었답니다. 간송 heard 뭘 들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주어가 동사했다는 걸 그죠? 우리가 들었겠죠. That a Goryeo Celadon vase had been sold to a Japanese collector for 1,000원 그죠? 1,000 won. 셀라돈이라고 하면 이게 그 청자의였죠. 그러니까 청자 화분이니까 고려청자라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한 고려청자가 had been sold 해버렸다고, 그렇죠? 팔려버렸다고, 그죠? to 누구에게? to a Japanese collector에게 for 1,000원 팔려버렸다고, 그죠? 이렇게 1,000원이라는 가격으로라고 할 때 우리가 for 쓴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왜 head pp가 왔냐면 간송이 들었던 것보다 Japanese collector에게 고려청자가 팔려짐 당했던 요 행동이 더 과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과거 완료를 써서 우리가 더 먼 과거, 대과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head pp 뒤에 bpp를 넣어서 이거를 우리가 수동태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송 went to the collector. 간송이 그 컬렉터에게 첫 번째 went to 했죠. 그리고 paid 했죠. 그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동사가 and 때문에. 자, 2만원. 2만원을 와, 그 당시에 2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죠? 2만원을 제시를 했답니다. For the Celadon vase. 그 셀라돈 베이스를 위해서 2만원을 제시를 했대요. 그죠? 지불을 했대요. Everyone was surprised. 자, everyone이 주어죠. 얘는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뭐예요? 얘 단수입니다. everyone은 항상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was가 왔죠. 그죠?
was surprised. 놀라게 되었대요. 무엇에? 우리가 surprise는 무엇에 놀랐는지에 대해서 at이라는 전치사 쓰죠. 그래서 at what 간송 had done. 간송이 했던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또 had done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반드시 다른 동사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문장의 주동사인 놀랐다죠. 놀란 시점보다 간송이 미리 무언가를 했던 시점이 더 앞서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대과거, 그렇죠? 과거, 그러니까 과거 완료라는 시제를 쓴 겁니다. 이 대과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가운데를 현재라고 하면 모두가 놀랐던 저 시점 있죠. 요 시점이 여기에요. 여기라면 그 놀라기 전에 간송이 이미 무언가를 했고 그 상태가 여기까지 지속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had done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써도 간송이 했던 것이라고 그냥 what 간송 did라고 해도 말이 되는데 우리가 굳이 대과거를 써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보다 얘가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하고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놀라기 전에 간송이 먼저 했으니까 놀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해주고 싶을 때는 우리가 대과거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 것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낫죠. 왜냐면은 간송이 무엇을 간송이 했는지에 놀랐다 보다는 간송이 했던 것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죠. 참고로 과거 완료는 이거는 그 해석하실 때 그냥 과거처럼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느낌만 아시면 돼요. 아, 얘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구나. 느낌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at that time, 그때 그 당시에 you could buy 20 houses. 와, 너가 살 수 있었대요. 그죠? could buy 할 수 있었대요. 과거니까 could 왔습니다. 20 houses를, 그죠? 20개의 집을 살 수 있었대요. with 2만 원. 2만 원을 가지고. 야, 집 20채래요. 그죠? 와, 장난 아닌데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A few days later, 자, 며칠 후에 another Japanese collector, 그죠? 또 다른 그 일본 컬렉터가 came to 간송에게 왔습니다. 그죠? to 감송. He offered to pay 4만 원 for the vase. 그죠? 그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어떤 제안을 했어요? To pay 할 것을 제안했어요. 그죠? 그 지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기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4만 원을 for the vase, 그 꽃병을 위해 4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offer는 항상 offer는 항상 요 동사 원형, 그 to 부정사를 씁니다. 알겠죠? 여기 ing 쓰시면 안 돼요. suggest랑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송이 쓴 거에 2배를 제시한 거죠. 그죠? 자, it was twice. 그게 twice였대요. 2배. as much as the price. 그 가격의 2배만큼이나 많았대요. 원래는 이 twice가 없으면 as 형용사 as 무언가 하면 이거만큼이나 형용사 한이라는 요런 그 형용사의 원급 비교가 되죠. 그죠? I am as handsome as you. 나는 너만큼 잘생겼어. 너랑 나랑 똑같이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배수사 twice를 넣어주면 2배라는 뜻이 됩니다. 알겠죠? 얘는 신기한 게 뭐냐면 얘가 우리가 만약에 I am 3 times as tall as you 라고 하면 내가 너보다 3배만큼이나 너만큼 커 이렇게 되고, 얘는 똑같이 얘기하면 I am 3 times taller than you 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s tall as를 얘를 우리가 taller than이라고 비교급으로 이렇게 바꿔줘도 됩니다. 근데 단 내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twice의 경우에만, 그러니까 뭐 3 times, 4 times 우리가 2배, 3배, 4배 중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할 때 twice만 우리가 따로 쓰잖아요. once랑 twice만. 그죠? 근데 twice만 우리가 taller 비교급 than을 못 써요. 이 twice만 비교급 than을 쓰지 못합니다. 이 twice는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tha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이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지울게요. 다시. 그래서
price 그 가격의 2배만큼이었대요. 근데 어떤 가격인지 보니까 여기에 간송 had paid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간송이 지불했었던이라는 뜻이죠. 이것도 똑같이 대과거죠. 그죠? 간송이 이거 그리고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간송이 지불했었던 얘가 그 2배라는 사실이 있기 전에 간송이 훨씬 더 이전에 지불했었던 가격의 2배만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간송 closed his eyes and did not say a word. 자, 눈을 감았고요.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팔지 않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finally 마침내 he opened his eyes. 그가 눈을 떴대요. and said. 그리고 말했답니다. 동사가 2개 나왔죠. 지금 다 and 때문에. 자, bring me something better than this face. 자, bring me. 자, 명령문이 나오죠. 가져와라. 누구에게? 나에게 무언가를. 근데 어떤 무언가냐면요. better than this face. 이 꽃병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이게 지금 형용사가 길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한 겁니다. better than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꽃병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나에게 가져와라. 그죠? then 그러면 I will happily buy it at a high price. 그죠? 내가 I will happily 내가 아주 행복하게 buy 하도록 하겠다. 사도록 하겠다. 그것을 at a high price. 그쵸? 굉장히 높은 가격에죠. 그죠? 사겠다. I will sell this vase to you. 나는 팔 것이다. 이 베이스를 너에게 또한.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국보잖아요. 한국인한테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컬렉터가 얘기합니다. 컬렉터가 이렇게 했죠. The collector gave up. 포기했어요. and left. 그리고 떠났습니다. 동사가 계속 2개 나오고 있죠. 그죠? The vase is now national treasure number 68. 그죠? 그 꽃병은 지금 뭐래요? 국보래요. national treasure 하면 국가의 보물이니까 국보죠. 국보 68호라고 합니다. There is another interesting story about 간송. 자, 있대요. 뭐가 있대요? Another interesting story. 또 다른 interesting story가 있대요. 단수니까 우리가 is가 왔죠. About 간송. 간송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답니다. In 1940, 1940년에 the original copy of 훈민정음 해례, 해례가 없죠. 훈민정음의 그 오리지널 카피, 그러니까 원본이죠. 원본이 was found. 이번에는 얘가 찾은 게 아니고 발견당했네요. in 안동에서 발견이 되었답니다. 그죠? 간송 heard the news from a dealer. 그래서 한 그 중개상 딜러로부터 그 뉴스를 들었답니다. 그죠? Since Koreans were forced to use Japanese at the time. 자, since가 나왔어요. 접속사가. 그죠? 그러면 얘가 뭐뭐 이래로인지 때문에인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뒷문장까지 다 읽어보고서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한국인들이 were forced라고 하면 이 force가 강요하다거든요. 근데 강요되었대요. 그죠? 그 뭐 하도록? 사용하도록 강요가 되었대요. be forced 한 다음에 to 부정사죠. 그죠? Japanese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를 받았대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가 맞겠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it was a dangerous idea.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대요. 무슨 뭐하긴 게 to buy or keep such a document. 그러한 문서를 보관하거나 사는 것이 굉장히 dangerous한 아이디어였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it이 가주어네요. 그죠? 가주어. 그죠? 그리고 얘가 진주어가 되네요. 그쵸? 얘가 진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는데 그게 뭔데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럼 뒤에를 보고 우리가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얘를 보고 진주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위험했겠죠. 걸리면은 지금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언어 말살 정책을 피고 있는 건데, 그죠? But he really wanted to buy it. 그는 정말 wanted to buy, 사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그죠? His dream, 그의 꿈이 finally, 마침내 came true, 현실이 되었답니다. In 1947에. 그죠? Though the dealer asked 1,000원 for it. 자, 딜러가 부탁했어요. 1,000원을. 그것에 대해서 1,000원을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가격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송이 gave 했답니다. 그에게 11,000원을.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이 온 거죠. 그죠? 이거 삼형식으로 바꾸면 gave 11,000원 to him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We should pay much more. 훨씬 더. 그죠? 우리 비교급 강조한 거예요. more이 비교급이기 때문에 much가 이렇게 강조해서 훨씬이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비슷한 친구 still, a lot, even, far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대신에 여기에 very는 못 들어갑니다. very more이라고 하는 건 절대 쓸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 For such a great document. 그죠? 그러한 멋진 그 문서, 그죠? 를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면서 돈을 훨씬 더 많이 준 거죠. 그죠? 훈민정음은 is now national treasure number 70. 이게 지금 국보 70호라고 합니다. It is also o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list. 그죠? 이것은 또한 있대요. 어디에 있대요? 유네스코의 뭐 뭐 세계 기록 유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등재되어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거기에 있다는 거니까. 됐죠? 자, 간송 collected. 간송은 모았습니다. 간송은 모았어요. collected a great number of. 자, a number of죠. 여기에 great 하나 쓱 껴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많은이라는 의미에서 더 많은, 뭐 엄청 많은 이런 느낌입니다. 더 많은은 아니고요. 자, 엄청 많은 traditional Korean works. 전통적인 한국 작품들, 예술 작품들을 모았대요. 그죠? People did not understand.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Why?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냐면요. 왜 he spent, 그가 썼는지 almost all of his wealth on them. 그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그것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spend 무언가 on 이렇게 써주면 얘를 여기에다 쓰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걸로 자매품으로 spend a v-ing 하면 v-ing 하면서 뭐뭐 하면서 뭐 a를 쓰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 y가 이게 바로 왜 뭐뭐 한지라고 하는 이제 의문사인데 요 덩어리가 명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뭐뭐 한지, 왜 뭐뭐 한지 이렇게 됩니다. Thanks to his effort. 자, thanks to는 하나의 전치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의 노력들 덕분에, however, 어쨌든 the priceless works, 그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작품들, 그러니까 너무나 귀중한 작품들이 are preserved. 수동태 나왔죠? 그죠? 보존된다. 그죠? Though he passed away more than 50 years ago. 그죠? 그가 passed away,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more than 50 years ago. 그죠? 50년 이상 전에, 그죠? 50년도 더 이전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his spirit, 그의 혼은 will remain, 남아 있을 거예요. with us, 우리랑 forever, 영원히 남아 있을 거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자기 사비 다 털어서 그 박물관도 지으셔요. 박물관도 지으셔서 이제 그 보화각인가라고 이렇게 뭐 박물관을 만드시는데 그게 간송 그 박물관인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보물들을 모아놓아서 전시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에 부분에 이제 과거 완료 시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헤드 PP가. 근데 그냥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장에 있는 어떤 동사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동사가 2개, 3개 나오는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and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 이야기면 둘 다 과거로 써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여기에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문제 한번 끝까지 다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